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?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당히 많은 수가 예. 비대면 진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와서 꼭 저 뵙고 말씀 나누고 싶었는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청년 창업이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제 직접 들으러 왔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비대면 의료라는 것과 의료계가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이야기도 듣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왔는데요.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나라가 그 나라가 미래 발전도 가능하고 활력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2017년에 그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요. 거기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사울 싱어라는 그 두 사람 공저자 중에 한 사람을 직접 뵙고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새로운데요. 지금 그런 청년 창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신 것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자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사실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해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의 평생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건지 국가가 제일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창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3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그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.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.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자기 생각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오히려 지금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로 막고 있는 거죠.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국가가 그 시장을 잘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돈 있고 백 있는 그렇지만 실력은 없는 사람이나 기업이 이기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 아닙니까? 실력만으로도 이길 수 있고 실력만으로도 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발전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.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,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야만 됩니다. 즉, 저는 창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자유, 공정,
사회적 안전망,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,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실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. 자유라는 것은 그 기업의 자유를 부여하려면 그 정부가 손을 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,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두 분야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손을 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자유를 부여하는 쪽은 오히려 반대로 더 관여를 해서 자유를 빼앗고, 그리고 정작 시장을 제대로 잘 감시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렇게 지속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집중해야 될 그런 국가가 오히려 거기서는 그냥 손 떼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찾아뵙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. 사실 뭐 그 이유도 쫓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기관, 2차 의료기관, 3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잘 그렇게 역할들이 주어지고 이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, 이게 자칫하면 이 원격 진료로 인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이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.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. 사실 보면은 1차 의료기관들은 그 중증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요즘처럼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경우의 수도 많을 수가 있는데요. 2차, 3차 기관으로 올라가면서 중증 환자들을 원격 진료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만 그 제한된 경우에 이런 그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, 제한된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하게 대면 진료를 대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. 사실 이렇게 환자를 직접 눈으로 전체를 관찰을 하고,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촉진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몸의 부위에 대해서 손으로 검사를 하는 것들이 사실 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데, 그게 비대면 이런 원격 진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직접 대면 진료와 이 원격 진료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,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현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 지금 제도나 특성에 맞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뭐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저보다도 더 오래 고민하셨던 분들 말씀도 듣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반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현장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청년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그 의료계와 상생을 위한 고민들 이런 말씀들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